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입니다. 제가 제목에서 보신 대로 병동과 마취과, 응급실, 투석실의 장단점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막 얼굴을 까고 그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뭔가 적으면서 하는 게 더 정리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글씨가 진짜 더러운데 이번엔 좀 깔끔하게 적으면서 해볼게요. 첫 번째로 병동. 병동의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장점은 루틴 잡이다. 뭐 예를 들어서 7시에 인계를 듣고 8시에 라운딩을 가고 9시에 뭐 퇴원약이 올라오고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뭐 퇴원 환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12시에 전심약 돌리고 뭐 1시에 인증 나가고 이런 식으로 막 일이 진행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좀 변수가 작아요. 진짜 정해진 대로 좀 일만 하면 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뭐 오피가 없다거나 그런 경우 이제 신안이 많이 없으면 한가합니다. 이건 근데 크게 뭐 장점은 아닌 것 같네요. 어느 부서든 신안이 없으면 한가한 거는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니까 병동의 장점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병동의 장점이 없어요. 지금 제가 진짜 머리를 쥐어 짜냈거든요. 머리를 쥐어 짰는데도 없어요. 병동의 장점이 없어요. 그냥 루틴 잡이라는 거? 이게 좀 그나마 큰 장점이겠네요. 세 번째, 환자가 좋아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라포 형성하기가 좀 쉽죠. 그래서 진짜 헤어질 때 되게 아쉬운 환자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가끔 이제 진짜 좋으신 할머니라던가 그런 환자분들은 진짜 헤어질 때 아쉽고 그런 경우가 좀 있죠. 이거 말고는 크게 장점이 없네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제 병동의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일단 인계가 있죠. 진짜 보통 짧으면 뭐 30분? 30분에서 뭐 1시간 정도? 3오프, 막 4오프 이렇게 하고 오는 경우에는 더 인계하기가 좀 빡세요. 두 번째로 환자들의 컴플레인, 그 플러스로 보호자들의 컴플레인도 같이. 이게 아무래도 자기들이 이제 아프잖아요. 아프기 때문에 좀 예민하기도 하고 좀 하나하나 다 신경이 쓰여요. 신경 쓰이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라면 신경도 안 썼을 부분에 갑자기 막 컴플레인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죠. 진짜 짜잘한 것까지. 근데 이게 진짜 좀 엄청난 경우가 많아서 감정이 힘들 때가 있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장점도 크게 없고요. 단점도 크게 없어요. 그냥 무난하죠. 사실 이제 간호사 하면 제일 좀 떠오르는 이미지도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모습이 제일 잘 떠오르잖아요. 그만큼 그냥 무난해요. 그냥 딱히 크게 뭐 장점이나 단점이 있지 않은?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를 적으려고 되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진짜. 그래서 병동의 장단점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다른 파트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응급실이죠. 응급실의 장점. 환자가 없으면 한가하다. 이거는 진짜 병동이나 뭐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응급실에 진짜 환자가 없으면은 환자 오기 전까지는 되게 한가해요. 왜냐면은 이제 다시 연관지어서 말하자면 루틴 잡이 없거든요. 없다기보다는 그냥 뭐 여기는 딱히 인젝을 할 것도 없고 뭐 환자를 파악해서 뭐 이게 루틴으로 피부가 들어가는 것도 없고 병동처럼. 그래서 루틴 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자가 없으면 한가해요. 제가 응급실 일할 때는 진짜 출근해가지고 물품 카운트만 하고 환자 올 때까지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렇고 세 번째로 되게 익사이팅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싫을 수도 있는데 또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잘 맞는 사람들은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케이스를 볼 수 있어서 좋다. 그냥 저는 진짜 생전 처음 듣는 병명도 많이 들어봤고 그 환자들이 이제 히스토리로 가지고 있는 거 들어보면은 진짜 생전 처음 듣는 병명도 있고 그래서 좀 되게 저는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인계가 없다. 이게 진짜 최고예요. 진짜 최고. 인계가 없다는, 그러니까 인계가 아예 없을 순 없어요. 만약에 데이에서 이브닝을 넘어갈 때나 이브닝에서 나이트로 넘어갈 때, 이때 이제 환자가 있으면은 그 환자에 대한 인계를 줘야겠죠. 그렇게 많은 인계를 안 줘도 되거든요. 그냥 이 환자가 이랬고 저랬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갈 뿐이다, 뭐 이렇게 인계를 준다던가, 아니면 이분 이렇게 해서 입원할 거다, 아니면 지금 뭐 피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다, 그렇게만 좀 간단하게 인계를 주면 되기 때문에 좀 병동 인계보다는 확실히 좀 많이 수월하죠. 그런 부분이 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단점도 있겠죠. 주치자들이 그렇게 와요. 주치자들이 이제 술 먹고 그런 사람들 진짜 오지게 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원 파악도 잘 안 되고, 신원 파악도 좀 어렵고, 민증도 없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미 취해 있어가지고 누구 이름을 물어봐도 그게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되게 파악하기 힘들고, 그래서 주치자를 좀 간호하는 게 좀 스트레스였죠, 저한테는. 일단은 대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저는 좀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응급 상황이 터지면 사실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앞에 말한 것처럼 익사이팅 할 수도 있는데, 조금 안 맞는 사람들은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에서 이브닝 넘어가거나 이브닝에서 나이트 넘어갈 때 이멀전시가 이렇게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퇴근이 굉장히 늦춰지죠. 그리고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경증의 환자들이 오면은 속으로 잉?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뭐 영양제를 맞는다던가, 뭐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저 열을 재봤는데 뭐 7도 3? 뭐 이렇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집에 가라 해요. 이제 응급실 영양제 맞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열 안 나니까 가세요. 이제 집에 타이레놀 있으면 그거 드셔도 된다. 왜냐면 굳이, 그러니까 접수를 취소해주고 집에 가라고 하거든요. 응급실에서 할 만한 사람들은 아닌 거죠. 응급 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7도 3이면 사실 저도 7도 3 나올 때 많거든요. 이럴 때 그냥 타이레놀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매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119를 타고 응급 환자가 온다 이러면은 진짜 좀 이런 사람들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좀 곁다리로 말하자면, 제발 이런 상황에서 119를 안 탔으면 좋겠는 게, 제가 봤던 환자 중에 진짜 황당했던 게, 딸꾹질이 지금 1시간째 안 멈춘다 이러면서 119를 타고 왔는데, 진짜 이분은 응급의학과 선생님 보시고 그 접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119 침대를 타고 들어와서 걸어서 나갔어요. 진짜 너무 황당하죠. 딸꾹질이 1시간째 안 멈춘다고. 아마 그분은 집에 가서 멈췄을 거예요. 대변을 못 봤다, 변비다, 막 이런 걸로 119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냥 뭐 이제 관장을 해준다던가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보는데, 막 대변을 뭐 얼마나 못 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막 뭐 하루 됐다거나 이틀 됐다거나 이러면 조금 좀 잉? 이러면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사실 뭐 일주일째 못 봤으면은 좀 이제 막 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해야 되는데, 막 하루 이틀 못 봤어요. 제가 매일 보는 사람인데 하루 이틀 못 봐가지고 너무 불안해서 왔어요. 뭐 이런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좀 황당하죠. 하지만 뭐 자기가 응급금이야, 단어 생각 안 나는데, 이제 응급실은 돈이 더 붙거든요. 자기가 5만 원 뭐 더 내고 관장하겠다면 뭐 해줘야죠.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런 황당한 경우도 많았고, 하여튼 경증 환자들이 오는 게 좀 제일 스트레스였어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마취과에 대해서 해볼게요. 3교대 마취과를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좀 데이 근무가 많아요. 데이 근무가 이제 멤버가 제일 빠방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 근무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좀 거의 상근직 느낌으로다가 일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로컬 병원의 마취과 강사다 이러면은 진짜 상근직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상근직이어서 뭐 이제 한 8시 반부터 5시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죠. 이게 플러스로 OP가 더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 정도로 상근직 느낌
느낌이라 그랬어요. 저는 상근직이라고 안 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약간 규칙적인 그런 생활이 가능하고 뭘 배우기에도 좋아요. 끝나고 가면 되니까 배우기도 좋아서. 두 번째로는 환자 히스토리를 따로 안 해도 돼요. 뭐 신원을 받는다던가 그런 게 없죠. 당연히 없죠. 이거는 없고, 이제 병동에서 다 이제 히스토리 다 끝난 환자가 이제 OP를 하러 5월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히스토리 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환자한테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크게 막 히스토리 받는다던가 신원을 받는다던가 이런 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편하죠. 세 번째로는 환자들이 자요. 그래서 딱히 이제 컴플레인을 하지 않는다. 수술방에서 전신 마취하고 뭐 이렇게 다 주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찬가지로 루틴 잡이 거의 없어요. 응급실이랑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는 출근해가지고 기계만 닦으면 됐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죠. 마취과의 단점, 일단 일반 병동보다 공부할 게 많아요. 일단은 약 용량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뭐 패치진 원앰플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패치진 몇 미리 주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약의 전체 용량과 그리고 1ml당 얼만지, 용량이 얼만지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을 해서 막 줘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머리를 빠릿빠릿하게 쓰고, 하여튼 공부할 게 많다는 점. 마취과에서 쓰이는 약의 용량을 다 외우고 공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빡세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기계도 공부해야 돼요. 기계 사용법 이런 것도 세팅을 이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뭐 이제 볼로스로 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뭘 눌러야 볼로스로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간당 주입되는 양을 바꿔라 이렇게 하면은 그 주입되는 양을 또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기계 사용법 같은 걸 하여튼 좀 익혀야 돼요. 그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될 것도 많고, 뭐 사용되는 기계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겠죠. 뭐 셀세이버라던가 환자의 몸에 이제 피가 좀 부족할 때 수혈을 해야 되는데 피가 부족하면 환자의 몸에서 피를 빼서 피를 이제 걸러가지고 그 피를 다시 수혈하는 뭐 그런 기계가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걸 이제 사용법을 또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막 잘못 쓰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기계 사용법들을 익혀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거 말고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어쨌든 이제 공부할 게 굉장히 많다는 점, 다른 병동이나 뭐 ER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다는 점 말을 하고 싶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크게 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단점이 크게 없네. 아, 생각났다. 생각보다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편해 보이는 그런 것들만 좀 생각을 해서 이런 단점들을 생각 못 하는데, 그냥 준비 없이, 마음의 준비 없이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바빠서 미쳐버릴 거야. 이거는 좀 염두에 두고 마취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투석 장점으로. 여기가 이제 나이트로 근무를 돌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진짜 여기가 진짜 리얼 상근직입에서 규칙적 생활, 뭘 배우기 좋다. 이 정도로 좀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투석 환자들이 오는 사람들만 오거든요. 오는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되게 라포 형성이 잘 돼요. 누가 죽어서 자리가 비거나 아니면 누가 이사를 가서 자리가 비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진짜 오는 사람들만 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라포 형성이 잘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되게 그냥 먹을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저희를 되게 잘 챙겨주고, 저희도 이제 환자를 너무너무 이제 맨날 보고 친숙하니까 서로 좀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투석 환자분들이 조금 예민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처음에 보는 간호사들한테 막 그렇게 마음 안 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제 이 간호사는 오래 볼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음을 잘 열어줘서 라포 형성이 잘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는 좀 AK 쪽에 야망이 있으신 분들이 좀 솔깃할 만한 얘기인데, AK를 가잖아요. 진짜 나중에 몸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진짜 투석실에 오래 일하면 막 진짜 스카우트 해가는 경우도 많고, 처음에는 근데 막 널스케 보면은 처음에 막 시작하는 게 2,800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진짜 1, 2년만 지나도 되게 몸값이 많이 오르더라고요. 제가 다닐 때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진짜 AKA 간호사들이 진짜 몸값을 많이 잘 쳐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도 막 그렇게 루틴 잡이 없어요. 뭐 인젝을 준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퇴원 환자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루틴 잡이 없긴 하지만 뭐 1시간마다 바이탈 해야 되고 그런 건 있죠. 이제 뭐 그런 거 있는데 뭐 어차피 기계가 해주니까 기계 버튼 이렇게 톡 누르면 이제 기계가 바이탈 알아서 재주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바이탈 하는 거 어렵지 않고 하여튼 뭐 그런 루틴 잡이 없다는 게 그런 게 좀 좋죠. 자, AK 단점을 얘기해 봅시다. AK 단점 뭐가 있을까요? 투석이 마무리될 때쯤에 응급 상황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몸에 그 걸러졌던 피들이 이제 완전 다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환자분들 대부분 고혈압이나 당뇨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고혈압 환자분들 이제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막 혈압이 시스톨릭 BP가 막 60대에서 70대 막 이렇게 체크돼가지고 거의 의식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응급 처치를 하죠.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었고 아니면은 저혈당 쇼크가 온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투석 중간에 저희가 계속 간식을 주거든요. 아니면은 뭐 사탕이라던가 커피라던가 저희가 그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막 그렇게 저혈당 쇼크가 크게 오지 않은데 만약에 환자가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좀 졸려서 자버렸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환자가 만약에 DM이 있는데 당뇨가 있는데 간식 안 먹고 계속 자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환자가 막 자리에서 누워있다가 일어나요. 환자가 일어나가지고 저 당 좀 재주세요 하면서 이제 의식이 톡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보면은 막 당이 막 18, 막 16, 21 실제로 제가 봤던 수치들이에요. 저는 진짜 살면서 이런 당뇨 환자분들 이런 수치를 처음 봤어요. 근데 진짜 이런 수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막 응급 상황을 좀 빨리 처치를 해야 되죠. 두 번째로 이거는 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기계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 막 물통 같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뚜껑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손잡이 있고 막 이런 물통이 있어요. 이게 제가 몇 리터인지 모르겠는데 무게감으로 느꼈을 때 5에서 6리터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물통이라고밖에 표현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물통들을 막 매일매일 옮겨야 되거든요. 진짜 팔이 빠져나가요. 그런 물통들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단점으로 뽑아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투석실도 크게 단점이 없어요. 진짜. 이거 말씀 안 드렸다. 여기도 당연히 인계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내가 좀 인공신장실 쪽으로 많이 배워서 몸값을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투석실 제일 처음에 연봉이 낮더라도 좀 시작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는 인계할 자신 없어 이러시는 분들도 투석실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슨 기계가 있거든요. 기계 이름도 이제 다 생각 안 난다. 이제 기계를 막 탁 끼워가지고 막 탁 이렇게 눌러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제가 그때 지문이 닳아가지고 이제 막내들이 와서 기계를 세팅하잖아요. 그 지문이 닳아서 그때 제가 아이폰 썼었는데 지금도 아이폰 쓰지만 그때 이제 지문으로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게 인식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제가 많은 건 아니지만 장점과 단점을 좀 소소하게나마 제가 좀 겪은 거 위주로 제 경험을 살려서 정리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빠이.